삼국시대 유비가 세운 총나라의 장수 관우, 자는 운장입니다. 머리에 녹모를 쓰고 몸에 녹포를 걸치고 유비 휘하 5호 상장으로 한우 정수에 봉하였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이름이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방송은 2019년 한 번 더 불거진 관우의 묘와 관련된 미스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접한 내용이었습니다. 삼국지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인물과 관련된 미스테리는 더욱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관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우 이러면 중국에 있는 인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 동묘에는 동관왕묘라고 해서 관우를 모신 사당도 있는데 말이죠. 사당까지 존재하고 왜 제를 지내고 있는 걸까요? 관우는 충의와 인용으로 널리 숭배되고 있는 우상적인 존재입니다. 총나라의 장수로 삼국시대를 호령했던 관우는 사후에 묘가 총 2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 원래 이름은 관묘입니다. 정말 평범한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송나라가 됐을 때 관우 사후입니다. 관우는 무안왕이라는 이름으로 승격이 됐고 그 이후에 명나라의 만력제에 이르러서는 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무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 오게 되면 숭치제가 관우를 충의의 신, 무관성 대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릉 자체를 관릉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무덤은 관묘였던 거죠. 근데 그게 관릉으로 한번 승격. 청나라 강희제에 이르러서는 충의, 신무관성, 대제, 림이라는 것에 봉하면서 이름을 관림이라고 승격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그냥 듣게 되면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뭐 그냥 그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청나라에 와서 관우는 신, 성, 제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요. 무성으로서는 문성, 바로 이분입니다. 공자와 같은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인 거죠. 그리고 대제라는 명칭이 붙은 건 이제 황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공자, 공림과 업계를 나란히 해서 성역의 존재이며 황제의 반열에 올라 명나라, 청나라, 그 이후 모든 관리는 관우를 관공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늘 함께 와서 뭔가 기원하고 바라고 있던 거지요. 심지어는요, 중국 불교에서는 관우를 가람신에 봉하게 됩니다. 신이지요. 해서 서울 동묘에 관우의 사당이 있는 그 이유도 명나라 장수였던 진인의 꿈에 관우가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요, 실제 관우의 고향 산시성 운성시에는 높이가 80m짜리 최대의 관우 동상도 존재합니다. 이게 의미가 조금 있는 건데요. 61m의 관우 동상인데 이거는 관우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밑에 받쳐져 있는 것도 꽤 높지요. 이게 19m인데 이게 관우가 고향에 살았던 시간 19년입니다. 그래서 19m 그리고 그 위에 61m 도합 80m의 동상입니다. 이 정도면 관우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장수 관우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성역, 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관우의 무덤이 2개다라고 했습니다. 왜 관우의 무덤이 2개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동안 건안 24년, 서기 219년입니다.
오나라 선권이 형주를 기습하고 강릉을 점령하게 됩니다. 관우는 맥성으로 도주한 뒤 패주하게 되고 이후 잡힌 뒤 참수형에 처해 목이 처형됩니다. 목이 베인 것이지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송건은 내가 총나라의 유비의 동생인 관우를 죽였으니까 나한테 와서 공격을 하겠구나라는 무서움 때문에 관우의 머리를 위나라에 있는 조조에게 보냅니다. 즉 그걸 토대로 무언가 화를 미칠 걸 조조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던 거죠. 단순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조는 이걸 눈치를 채고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로서 대합니다. 향나무로 머리만 왔으니까 관우의 몸을 만들어 주고요. 머리와 함께 제후의 예를 갖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낙양성, 수도입니다. 낙양성 동남쪽에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민가에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우의 머리는 낙양에, 그의 몸은 당양에, 그의 혼백은 고향 해주에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지요. 즉 그의 머리가 묻힌 장소는 낙양 동남쪽에 있는 관림인 겁니다. 원래는 관묘였다가 림이 된 것이지요. 자, 이곳은 현재 중국 하남성 낙양시 낙용구에 있으며 국가 약 4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4성급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를 올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이곳 관림은 명나라 말부터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관림이 관우의 머리가 묻힌 곳이라고? 아닌데? 관우의 실제 머리가 묻힌 묘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 바로 그곳은 관장촌이다 라는 되게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진실이면 거의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곳에, 중국인들은 다른 곳에다 제사를 지내고 있던 것이죠. 관림 관장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관림대 관장촌 의문점 첫 번째, 역사적 기록의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자, 정사의 내용을 보면 삼국시대 위나라의 조조가 관우의 수급, 즉 머리를 받았다. 논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도읍인 낙양의 동남쪽 방향에 묻었다라는 것도 모두 다 동의합니다. 지도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낙양시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관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관장촌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북쪽에 존재하지요. 지도상으로 봐도 관림은 낙양의 동남쪽이 맞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죠. 도리어 관장촌이 더 북쪽 방향이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럼 우린 이 주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역사적 기록을 보더라도 동남쪽이면 관림이 맞잖아. 그럼 이 주장은 틀린 걸까요? 역사적 기록을 왜 뒤엎고 관장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위나라 조조가 있었을 때 위나라의 도읍의 낙양은 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때 당시의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위나라 시대의 낙양은 관장촌 위쪽에 있습니다. 낙양시와 언사시 중간쯤 낙양 고성 쪽에 위치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기록상으로 봤을 때 관림은 위치가 남서쪽입니다. 도리어 관장촌이 동남쪽이 더 합당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기록상으로 봐도 관림은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낙양에 사는 현재 낙양인들, 그리고 낙양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현재 언사시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양보하지 않는 싸움이 붙어진 겁니다.
우리가 맞다, 관림이다, 관장촌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장촌에 관우의 무덤이 있긴 한 거야? 라는 궁금증이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관림 대 관장촌. 바로 관장촌에서 의문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자, 언사연 전쟁양 관장촌에서 하나의 토총과 성체, 토총이라고 하면 하나의 무덤인 거고요. 그 안에 또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 관공 성적이라는 걸 따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명나라 가정, 연간, 묘 앞에 비석이 존재하는데 그 위에는 한수 정우, 무안 왕엽, 천호국 대장군, 관우 지묘라고 적혀 있다. 정확히 해석하면 한수 정우, 관제의 묘, 즉 관우의 묘라고 적혀 있다라는 비석입니다. 관림이 아니라 관장촌에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것입니다. 1979년 여름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됐고 관장촌의 토층이 무너졌습니다. 빗물로 인해서 토층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그걸 확인했던 낙양입니다. 낙양시의 발굴대가 출동을 했는데요. 이 안을 긴급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이상했습니다. 이 안에 묘실이 존재했던 거지요. 그리고 묘의 성문, 닫는 문이 있는데 그게 반쯤 약간 열려있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아, 이미 도굴꾼이 들어왔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었지요. 근데요, 그 성문 옆에 한 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굴꾼으로 추측되는 사람이었죠. 도굴을 하다가 죽은 건지 도굴을 하려고 함께 왔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내부에서 약 한 달간의 발굴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내부가 엄청나게 방대했던 겁니다. 결국 결론은 왕후급이다. 왕후급이 아니고서, 즉 제후급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건축 양식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묘 자체가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묘도의 길이는 30m가 넘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문이 있죠. 성문이 양쪽에 무게가 있는데 하나당 무게가 500kg였습니다. 일반적인 무덤이 아니지요. 그리고요, 앞에 적혀 있는 문의 정면에는요, 관우를 뜻하는 오상장의 으뜸이다라는 표식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함께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후 발굴대는 묘실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무덤은 도굴된 것 같긴 했는데 그 안에는 약간 금은보화 같은 것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유물인 쌍주와 도기류들, 그리고 진주, 혹은 상아, 술, 그릇 이런 것들이 대량 출토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묘실, 즉 관을 모시는 곳인데 그 안에 사람의 모양이 있는 무덤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딱 간단한 무덤 하나, 사람의 머리뼈만 존재했던 겁니다. 이 광경을 관장촌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목격을 합니다. 두개골의 출토 현장을 함께 본 것이죠. 바로 관우의 머리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온 모든 출토물은 전부 낙양시의 발굴대가 가져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이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관장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토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점 두 번째가 남는 상황이지요. 자, 그 다음 의문점 세 번째입니다. 관림 대 관장촌. 낙양시의 이상한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관장촌은 어쨌든 낙양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사시 입장에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낙양시에서 와서 체크를 해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2018년 6월 15일 낙양시 문화재청에다가 사람들이 서한을 보냅니다. 뭐였냐면 관림, 관장촌 말고요, 관림묘가 진짠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관림이 애초에 굴 형태로 발견됩니다. 즉 도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구멍이 1980년대 이후에 폐쇄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느냐였습니다. 분명 문화재 부서에 존재할 텐데 관림 내부에 있었던 문화재라도 공개해주던가 그 내부에 있었던 유물 혹은 비석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런 식이었다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라면 관광지로 만들 거라면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왜 안 보여줘? 관림을 잡아서 얘기해 본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즉 관림 내부에서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대로의 입장이라면 관림은 이미 도굴이 됐고 관우의 뼈도 누군가가 이미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979년에 나왔던 이 문제, 너희가 가져간 문화재에 대해서 왜 해명을 안 하는 거야? 라는 얘기. 아니, 니네가 다 가져간 건 맞잖아. 근데 왜 이게 관공의 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줘? 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합니다. 문화재도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문점은 점점 증폭되기 시작을 하죠. 결국 사람들은 관림이 가짜 묘다 라고 얘기하며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관림 자체가 가짜묘라고 알려지게 되면 낙양시의 관광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1800년간 엄한 곳에다 죄를 지냈죠. 이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추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현지 주민들은 그동안 관공을 잘못 숨겼다며 통곡을 하고 있다 합니다. 자, 네 번째 섹션, 해결되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과연 이 말들이 다 진실일까요? 관림일까? 관장촌일까? 아직도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 1955년 극심한 홍수가 발생하자 무덤 주변에 있는 모든 석재를 다 실어갔다. 즉 무슨 소리냐면 앞에 관우의 묘라고 써있었다라고 적혀있던 그 관장촌에 있던 비석이 사라진 겁니다. 사진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요. 사람들 사이에 그냥 말로써만 남아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고 그냥 모사품 같은 것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토청은 남아있는 건 진실입니다. 근데 이 토청에 대해서도요, 관리를 아예 안 했습니다. 뭐 문화재청이 나와서 확인한 게 아니어서 아예 다 소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묘는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토청이 있었고 그 주변에 석재들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자 중국 관리 당국이 와서 뭐 거기 있는 뭐 석재를 가지고 가서 홍수를 복구하는 데 쓰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사는 마을 주민분들이 토양을 갖고 가서 집을 짓는 데 쓰기도 했고, 즉 문화재 관리가 아예 안 된 것이죠. 남아있는 건 그냥 덩그러니 토촉만 남아있습니다. 이걸 과연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라는 의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들으실 때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뼈가 존재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분명 조조는 제후의 예로서 머리만 넣은 게 아니라 몸을 조각을 해서 나무도 함께 넣어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몸은 발견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도굴꾼이 그거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굴꾼이 머리는 두고 몸만 가져갔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아예 나오지 않았지? 이런 이야기가 또 봉착하게 됩니다. 참 애매하단 얘기지요. 세 번째,
저희도 현재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낙양씨의 입장은 발표는 했습니다. 당시에 출토한 물품에 대해 2가지는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대가 다르다. 여기는 다른 사람의 것이다. 삼국시대의 위나라에 나왔던 관우의 무덤 이때 게 아니라 나중 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관장촌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자,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야, 말로서 날아오는 그냥 하나의 설화 같은 거 아니야? 도시전설 같은 거 아닐까? 그러고 싶은 느낌 아닌가, 관장촌에선? 이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사적 고증 자료에 따라도 관님의 위치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관장촌의 말을 듣기에도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삼국지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 관우, 그의 묘 관님은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관님이다, 관장촌이다, 아니면 둘 다 아니다. 여러분의 많은 생각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제 중국에 있는 내용들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관장촌의 입장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누가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약간 이런, 누가 봤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관님에 대한 얘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인 위치가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유물이 추적된 적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애매해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미스테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가 없죠.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관장촌에 있는 그 토총이 정말 관우의 무덤인데 과연 저렇게 냅뒀을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황제로서 성현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관우인데 그렇게 그냥 뒀어요. 근데 저게 명나라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라서 좀 모호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관우의 머리 얘기를 했잖아요. 관우의 몸과 관련된 이제 송건 오나라에 있는 관능이 있거든요. 당양 관능인데 거기는 이제 오해 소지가 없어요. 거기는 맞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거기도 무슨 유물 출토됐다라고 외부에 나온 게 있길래 저희가 봤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관우의 청룡원을도가 그 안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놀랬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청룡원을도가 삼국시대, 그러니까 위초고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청룡원도 그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저게 저기서 나오면 안 되는 유물인데 저기서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런 이제 유골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유골인데 두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내용을 보면서도 긴가민가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아니면 그냥 화제성을 위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너무 되게 애매해요. 정말로. 이름에 대해서는 담비다라고 나와 있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걸 자기들이 내보낸 건지, 물론 명칭으로는 저게 청룡 언얼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썼던 무기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제가 짧은 지식으로는 저런 모양이, 저런 창의 모양이 그때 당시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역사적 지식 깊은 게 아니라서. 근데 되게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참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뭐 미스테리라고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관우의 무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뭔가 명쾌하게 참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